봄은 골사의 계절이었다. 작년에도 그랬지만 올해는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 이번 영상은 얼마나 골사에 시달리는지 콜없이 대기하는 영상이다. 4배속으로 재생된다. 집에서 출발한 시간은 오후 4시 29분. 나는 5시 41분에 첫 콜을 받았다. 장장 1시간 12분 콜을 기다린 것이다. 중간에 그냥 집에 갈까 하는 생각도 들었고, 이대로 콜없이 넋놓고 기다리다가는 여전히 진행 중인 금연도 깨질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다. 하지만 이미 1시간 넘게 기다렸고, 시간이 지날수록 가장 큰 피크 시간이 도래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묵묵히 인내하며 기다려 콜을 받았다. 이날 저녁 피크는 집에서 4시 29분에 출발하여 저녁 9시 20분에 마감하였는데 4시간 50분 정도 밖에 있으며 수입은 68,000원이었다. 오토바이 뒷버름판 단속 장비가 서울에서 시범 적용되고 있다. 나는 서울에 살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뒷버름판 단속 장비에 단속된 적이 없지만 머지않아 인천에서도 시행될 모양이다. 신호위반이나 과속도 잘 잡아낼 수 있는 모양이다. 드디어 신호위반과 과속의 라이더들이 상품권을 받을 모양이다. 좋은 법이지만서도 과속이라는 부분은 나도 해당할 수 있는 공통점이 있어서 주의해야겠다 싶다. 지난 주말에 배달했을 때는 드디어 봄이 온 것을 알리는 것인지 낮에 청라에서 수많은 경찰차와 사이카를 목격했다. 날씨가 풀리면서 도심을 누비는 것 같다. 나는 딱지 끊는 행위를 상품권이라고 표현한다. 생각보다 많은 배달러가 경찰차나 사이카에 단속되어 상품권을 받는 모습을 봤다. 사실 단속되어 벌금이 무서운 게 아니라 벌점이 더 무섭다. 벌점 때문에 안 그래도 비싼 1인자 종합보험 가격이 뻥뻥 뛰는 게 눈에 보일 테니 말이다. 그 보험 가격이 뛰는 걸 원치 않으면 평일 중에 벌점 감경 교육을 받아야 하는 뜻이다. 그것도 그거 나름대로 돈 주고 시간 투자해야 하는 것 같다. 되도록이면 준법 운전을 해야 함이 맞지만 이미 완료된 콜을 받거나 차가 많이 막힐 때면 마음이 조급해지려 한다. 내가 마인드 컨트롤을 늘 시도하지만 그것이 언제나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조금은 두렵다. (3월 30일에는) 주차장에서 자가정비를 시도했다. 오늘의 자가정비는 엔진오일 교체, 미터 케이블 교체, 앞브레이크 패드 교체였다. 원래는 앞바퀴의 디스크도 교체할 생각이었는데 준비한 공구 부족으로 인해 앞바퀴를 풀어내지 못했다. 미터 케이블과 앞브레이크 패드는 이번에 처음 시도한 것이었는데 유튜브에서 정비 영상을 보며 시도했다. 처음인데도 1시간 30분 정도 소요되었으니 몇 번 더 하다 보면 30분 이내로 끝날 것 같다. 동생은 뒷바퀴를 교체하려고 했는데 결국 포기하고 센터로 달려갔다. 동네에 있었던 오토바이 센터 사장님이 청라 초입으로 이사갔다고 말했다. 동생이 하는 걸 보니까 오토바이 센터처럼 준비되지 않으면 앞바퀴나 뒷바퀴는 돈 주고 교체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든다. 이번 주제는 살 빼는 것 진행 상황을 공유하려 한다. 내가 처음 살 빼기 위해 시도한 날짜는 3월 10일이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체중을 쟀었는데 그때 체중은 117.8kg였다. 3월 30일 아침에 일어나서 체중을 재니까 109.7kg. 드디어 110kg대가 무너졌다. 특별히 유산소 운동을 하지 않고 집에서 시간이 남을 때마다 하루에 2-3시간씩 VR 게임이나 한다. 그리고 칼로리를 제한한다. 하루 활동하는 활동량과 상관없이 1일 1600칼로리를 섭취한다. 칼같이 1600이 되기보다는 어떤 때는 조금 덜 먹기도, 어떤 때는 조금 더 먹기도 하면서 평균 1600칼로리만 맞추려고 섭취한다. 처음 일주일간은 배가 고팠는데 첫 일주일이 지나니 먹는 것에는 적응이 되었지만 하루 종일 기운이 없는 건 어쩔 수 없나 보다. 보통은 밥 200g과 고기 200g으로 아침을 먹고
저녁에는 고기 200g만 먹는다. 수입 냉동 돼지고기로 20kg씩 주문해서 집에 보관하고는 하는데 나는 냉동과 냉장의 차이를 잘 못 느끼기 때문에 만족하며 먹고 있다. 매일 고기가 밥상에 올라온다는 것은 참으로 행복한 일인 것 같다. 가끔 고기가 아니라 다른 것이 먹고 싶을 때에는 파스타 150g과 소스 200g으로 700칼로리 정도를 맞춰서 끼니를 먹는다. 100kg가 무너지는 그날의 영상을 함께 업로드하려 한다. 오늘 영상이나 사진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하여 저 새끼 주댕이 털고 구라치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으나 기운이 없어서 우선은 생략하겠다. 배민 알뜰 배달이 4월 중순부터 시행된다고 한다. 우선 선정된 일부 지역부터 시행한다고 하는데 그 전문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예를 들어 첩코를 받은 후 A라는 목적지로 가야 하는데 B와 C라는 근거리 배달을 동시에 수행하게끔 하는 것이다. 마치 일반 대행에서 코를 3개씩 묶는다는 개념으로 보면 되겠다. 이론상으로는 3개 이상도 가능하다고는 한다. 인천을 기준으로 기본료가 픽업시 1,100원, 배달시 1,000원으로 합산 2,100원이 기본료다. 서울은 2,200원이다. 오토바이는 100m당 80원씩 가산되며 차나 전기자전거, 킥보드, 자전거의 경우에는 100m당 70원씩 가산,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보는 100m당 50원씩 가산된다고 한다. 기본 금액에는 프로모션이나 날씨 할증이 붙지 않은 금액이다. 근거리 3개 배달을 수행하는 경우에 최악의 수는 6,300원이라는 것이다. 이것이 일반 대행이 수행하는 배달을 뺏어올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우리 같은 라이더들에게는 기본적인 배달비가 약해서 메리트가 없고 더군다나 콜도 없는데 저 돈 받고 단건 배달까지 자주 가게 된다면 아주 현타가 세게 올 것 같다. 업주들 입장에서는 배민원처럼 수수료 다 뜯기면서도 배달료만 줄어든 경우인데 배민원이나 알뜰 배달이 아닌 일반 배달의 경우에는 울트라콜 비용과 배달료 정도 지불하기 때문이다. 업주들에게도 메리트가 없다고 본다. 그럼 주문하는 고객들에게는 메리트가 있을까? 글쎄, 이건 잘 모르겠다. 이거도 배민원처럼 날씨나 바쁜 날에 영향을 받을 테니 아마 배달비가 널뛰게 하듯 달라지지 않나 생각한다. 인터넷에 나온 기사 내용으로는 근거리의 경우 손님과 업주가 4,000에서 4,500원 정도를 배달료 일부씩 부담한다고 한다. 배민원처럼 배달원의 위치도 볼 수 있고 문제가 생기면 고객센터로 항의가 가능하다는 게 장점이랄까? 배달민족의 배달방송님은 이거 하면 개호구 인증이라고 했는데 현재로서는 일반 대행에 들어갈 생각이 없어서 그냥 개호구를 할 것 같다. 결국 배민원이나 배민 알뜰 배달도 플랫폼 수익 증대화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시장 반응이 시큰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지난 주말에는 디아블로4의 오픈 베타가 있었다. 개인적으로는 디아2도 해봤고 디아3도 해봤지만 그다지 팬은 아니다. 마침 디아4가 오픈 베타 할 무렵에 갑자기 주말 동안 무료 플레이가 가능하다고 하여 시도해봤다. 토요일 오전과 월요일 내내 했었다. 우선 디아블로2를 생각하고 디아4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안타깝지만 취향이 맞지 않을 것 같다. 오히려 그래픽 자체는 디아3에 가깝고 여러 맵을 돌아다니는 편에서는 디아2 같은 느낌이다. 내 개인적인 평가로는 나름 나쁘지 않았다. 디아2를 기준으로 하지도 않았고 디아3를 기준으로 보지도 않았기 때문인 걸까? 다만 내가 생각하는 가격은 디아4 단품으로 3에서 4만원, DLC 포함 가격 6에서 7만원이면 구매할 것 같은데 가격을 한참 오버하기 때문에 예약 구매할 이유는 없다고 결론 지었다. 디아4에서는 아마존이 생각나서 도적으로 플레이했는데 실질적으로 활보다는 도적이라는 이름 그대로 양손 단검 들고 플레이하는 게 플레이에 더 좋았다고 본다. 점수로 평가한다면 현재 가격 대비 점수는 35점 정도, 내가 원하는 가격 수준까지 내려온다면 65에서 70점 정도라고 생각한다.
옛날 디아2 감성으로 접근하면 금방 접을 것 같다는 게 내 결론이다. 마지막 주제로 나의 인간관계에 대해서 말해보려 한다. 물론 나를 기준으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 누구와의 생각과도 다를 수 있고 그냥 개인의 의견일 뿐이다. 20대 때에는 친구가 많으면 인생이 힘들 때도 슬플 때도 즐거울 때도 항상 좋을 줄 알았다. 시간이 지나보니 친구들은 나를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그런 친구 사이가 되어 있었다. 나는 친구들과 즐겁게 술 한잔 혹은 PC방 가서 게임하는 게 그들과 낙이었는데 그들에게 나는 집 근처에서 간단하게 술 한잔하기 좋은 녀석이었거나 여행 갈 때 계획 잘 짜고 친구들을 두루두루 챙기는 녀석 정도였거나 이후 약속까지 시간 때우기 위해서 낮에 잠깐 불러서 PC방 가기 적당한 녀석이었다. 23살 때 나와의 저녁 약속이 있던 친구놈은 만나기 10분 전에 집안에 급한 일이 있어서 못 나온다고 거짓말을 했는데 알고 보니 그날 소개팅 빈자리가 있다는 다른 친구의 전화를 받고 택시 타고 바로 달렸다는 후문을 들었다. 실망감과 배신감이 나를 감쌌지만 시간이 지나면 친구가 이실직고 할 줄 알았다. 물론 그 친구는 내가 영원히 모를 거라고 생각했나 보다. 나는 20대 때 이런저런 일로 나를 뒤통수 친 친구들에게 나름대로 기회를 줬다고 생각했다. 해명할 기회. 30살이 되었을 때 이 가볍고 가벼운 신뢰 없는 친구들이 많은 것에 대해 부담감을 느꼈다. 나는 신뢰도가 적은 순서대로 30살이 되면서 친구들을 정리해 나갔다. 작년에 마지막 친구들 그룹을 제거하면서 나에게는 이제 4명의 친구들이 남았다. 35살이 되어서야 나는 남은 친구 4명의 이야기가 가득 담긴 마음속에 책 4권이 남았다. 나는 이 남은 친구들에게 신뢰를 지키기 위해 앞으로도 고군분투할 거고 또 다른 변화를 보여주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36살이 된 지금은 나에게 친구란 이런 것이라 생각한다. 무릇 친구란 과거의 추억을 공유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다. 하지만 과거의 추억을 공유하면서도 현재에도 발전적인 무언가를 하기 위해 노력하고 미래에도 서로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친구를 만들고 싶어졌다. 시시한 농담 따먹기는 하루 종일하고 PC방에서 밤새고 미친듯이 술 퍼먹고 만나면 서로 욕짓거리부터 갈기는 친구가 아닌 과거를 기반으로 만나는 우리가 앞으로도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게 성장해가는 그런 사이가 되고 싶다. 나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마음속에 책으로 만들어서 시원하고 건조한 책장에 고이 보관하고 싶다. 그게 내가 원하는 인간관계다. But I'm running, chase the speed it goes.